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피치 지도사 강의의 임진희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6강 시작해 보도록 하실 텐데요. 자, 오늘 내용에서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코칭을 시작하시게 되는 단계입니다. 바로 면접 코칭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연 면접 코칭은 어떻게 핵심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 앞에 계시는 수강생분에게 코칭을 해드릴 수 있을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실 거고요. 또 면접 코칭의 4스텝, 진단, 또 분석 및 전략 수립, 코칭과 최종 점검에서는 어떻게 코칭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 코칭을 할 수 있을지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면접 코칭의 핵심 포인트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내가 앞에 있는 우리 강사가 과연 면접의 키포인트가 뭔지, 면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지 우리 수강생분들을 정확하게 코칭해 드릴 수 있겠죠.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면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보셨던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어떤 점들이 중요했던 것 같으신가요? 자, 면접에 대한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면접장에서의 단순한 모습이 아닌 평소의 모습을 바로 점검하는 자리가 면접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 지원자가 어떤 생각, 또 어떤 행동으로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평가하는 자리가 바로 면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획일화된 우리 면접의 형태가 아닌 점점 더 다양한 형태로 구직자 인성 및 역량을 평가하는 것들이 바로 면접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면접에 대해서 우리가 합격하는 3가지 요소를 강사가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지 우리 코칭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의 그러면 면접을 보셨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요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또 불합격하셨던 기억들이 좀 나시나요? 자, 합격하는 요소들 제가 3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이미지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딱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바로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라고 우리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이미지, 눈맞춤, 또 표정,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코칭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바로 다음은 답변입니다. 딱 그 면접장 안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원자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자기 분석, 또 직무 분석, 기업 분석을 통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구사해 주셔야 되고요. 또 설득력 있는 답변이 되시려면 구조화된 답변, 앞으로 이제 저희랑 같이 배우시게 될 또 PREP 기법과 또 키스 기법까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다음은 태도입니다. 면접에서 내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계셔야지 우리 합격하는 면접의 3가지 요소를 다 채우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3가지 요소들이 내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앞에 있는 우리 코칭하는 수강생 분들에게 제대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3가지 요소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핵심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미지 코칭 하실 때 과연 어떤 부분을 좀 키포인트로 잡으셔야 할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눈맞춤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이제 수강생분들께서 면접에 가셨을 때 눈맞춤을 잘 못하시는 수강생분들이시라면 이런 점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겠죠. 눈에서 면접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지 또 나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지 또 편안한 눈맞춤을 하고 있는지 시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2, 3초 응시했다가 편안하게 내가 눈맞춤을 할 수 있는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겠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시선 처리입니다. 면접을 할 동안에 집중을 해서 내가 그 면접관을 응시를 할 수 있는지 또 내 앞에 있는 수강생분이 시선 처리가 좀 어려워서 위에를 보거나
옆에를 보거나 아래를 보거나 하진 않는지 꼭 코칭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표정입니다. 면접을 생각해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괜시리 저희 이제 표정들이 굳고는 하죠. 하지만 우리 답변과 일치를 하는 표정을 지어주셔야지 이제 하는 답변에도 진실성과 또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이 드러나기 때문에 항상 답변과 일치하는 표정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또 내 표정에서 정말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열정과 또 호감을 보여줄 수 있는 표정들, 또한 나의 호감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진 않은지, 자연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는지까지도 꼭 이미지 코칭을 하실 때 집중적으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은 자세입니다. 우리 자세를 할 때 면접장에서도 뭐 앉아서 보는 면접이 있고 또 서서 보는 면접이 있고 또 PT 면접 같은 경우는 움직이면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수강생분의 니즈에 맞춰서 코칭을 해주셔야겠지만 항상 기본적으로는 가슴과 어깨를 펴시고 당당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꼭 코칭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집중입니다. 자세를 하실 때도 면접에 집중을 하고 계시지 않으면 내가 자꾸 손을 움직인다든지 다리를 벌렸다가 폈다가 하는 우리 꼭 수강생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마다 꼭 우리 면접에서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시킬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방법을 보여주시거나 또는 앞에 있는 강사가 우리 표현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코칭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자연스럽거나 로봇의 자세인데요. 이제 면접 코칭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그 면접이 두렵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자세, 너무 우리 공수 자세를 하고 있는다거나 어깨가 너무 경직돼서 로봇같이 보이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때는 항상 부드러운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일 때 분위기와 편안한 자세를 취했을 때 어떤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지 직접 내 앞에 있는 강사가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코칭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면접 태도에서 핵심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면접 태도를 이제 코칭을 해주실 때는 항상 입장부터 퇴장까지 철저하고 또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자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앞에 있는 이 수강생분께서 인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면접 중간에 무기력하게 답변을 한다거나 또 무기력한 표정을 짓고 있진 않은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면접이 진행되면서도 그냥 자기 과시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입장부터 퇴장까지 면접의 모든 순간들을 다 코칭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접에 알맞는 복장, 또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지 이미지를 집중 코칭을 해주시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그 내 앞에 있는 우리 청중분들, 또 지원자분들, 또 뭐 수강생분들에 따라서 알맞은 복장을 추천을 해주시거나 또 알맞은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을 추천해 주시는 것도 좋은 코칭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바로 다음은 그래서 제가 좀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미지 코칭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코치 분들이시라면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셔도 좋겠죠. 내 앞에 있는 수강생 분께 메이크업은 꼭 깨끗하고 또 튀지 않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연출해줘라 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또 의상 같은 경우는 물론 그 본인에 맞는 체형에 맞게 또 풍기는 이미지에 맞게 해주셔야겠지만 깔끔하고 또 노출이 많지 않은 의상으로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스타킹 같은 경우 간혹 가다가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 꼭 스타킹을 안 신고 가는 지원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너를 보여줄 수 있는 스타킹과 또 구두들 너무 과하게 높지 않은 구두들, 또 내가 면접을 진행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구두들을 좀 추천을 해주시고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너무 과도한 염색, 또 웨이브는 피하고 단정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단발이나
또 포니테일, 또 만약에 머리가 길다면 C컬로 말 수 있는 좀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추천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강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넣어주시면 좋은데, 특히 면접에 가실 때는 향수의 향이 너무 세지 않은 은은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향을 좀 뿌려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 이제 과정까지 다 코칭을 해주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남자 수강생분들, 남자분들을 코칭을 해주실 때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깔끔한 헤어스타일인데요. 이때는 이마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또 뒷머리가 너무 길지 않은 헤어스타일을 좀 추천드리는 것이 좋고요. 또 피부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피부 상태, 또 면도의 유무까지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셔츠는 흰색이나 하늘색, 또 정장 같은 경우는 너무 튀지 않는 정장을 좀 선택을 해주시고, 물론 이것도 내 앞에 있는 수강생분의 어떤 직무인지 또 어떤 회사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좀 코칭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기업에 지원하실 때 복장이고요. 하지만 패션 회사에 지원하시는 우리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개성을 드러날 수 있는 옷차림을 추천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면접에 효과적인 이미지 메이킹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바로 구두입니다. 이제 남자분들을 코칭하실 때는 특히 구두가 깨끗한지, 구두에 굽이 너무 닳진 않았는지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향수도 역시 너무 진하지 않은 향까지 추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면접 코칭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면접 코칭을 하실 때 꼭 하셔야 되는 것들과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강생들의 입장이시라면 어떤 코치님을 좋아할까요? 어떤 강사님들을 좀 선호할 것 같으세요? 가뜩이나 우리 긴장되는 면접인데 거기서 계속되는 설명만 하신다든지, 또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핀잔만 주시는 강사분들이라면 당연히 다시 수업을 듣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면접 준비자분의 사전 체크, 어떤 직무를 지원하시고 또 이 기업에 대해서 얼마큼 이 지원자가 알고 있는지, 또 어떤 성향인지까지도 한번 미리 수업 전에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또 그에 맞는 맞춤 피드백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또 바로 다음은 이제 강사의 화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면접 생각하면 사실 강사의 입장에서도 면접을 본다고 하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지만 이렇게 바꾸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칭찬 화법과 또 긍정 화법을 통해서 면접에 대해서 자신감을 쌓을 수 있도록, 또 이 강의 후에는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라는 동기부여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바로 다음은 유머입니다. 우리 면접을 특히 코칭하실 때는 어렵고 진지하게만 코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중간중간에 좀 지원자분께서 이제 호흡도 이제 조금은 쉬실 수 있고 또 편안하게 면접을 보실 수 있도록 강사의 본인 경험담을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큰 코칭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바로 다음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설명입니다. 면접은 그냥 이렇게 글로써 보는 시험이 아니라 말로써 진행되는 면접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세요 라기보다는 입장을 이제 코칭을 하실 때는 문 여는 방법부터 또 인사까지, 또 내가 답변을 하실 때도 직접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진실성이 느껴질 것 같아요 라고 직접 보여주시는 설명이 훨씬 더 이해도를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좀 하지 말아야 되냐면 바로 눈 맞춤과 공감대가 없는 수업입니다. 눈을 맞추지 않고 또 전혀 공감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수업을 하신다면 그 면접 코칭은 과연 어느 정도가 우리 청중분께서 이해를 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된 설명과 또 눈맞춤이 없고 또 공감대가 없는 코칭은 면접 코칭에서 조금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거는 별로입니다. 라는 핀잔 대신에 칭찬 화법과 긍정 화법으로 이 면접자가 직접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또 이런 부분을 피드백을 드렸을 때 바뀌게 되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편이 훨씬 더 수강생 입장에서도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꼭 이 점들 주의해 주시고요. 자, 면접 코칭 이제 4가지 스텝으로 한번 나눠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수강생분의 우리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의 진단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후에는 과연 어떻게 면접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전략 수립까지 해주셔야 되고 그 후에는 코칭과 마지막 최종 점검까지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면접 코칭을 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진단을 내리실 때 그냥 딱 보고 이런 점은 좋아요, 나빠요 하는 것보다 이 강사가 정말 면접에 전문화된 강사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3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진단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자, 시각적 요소를 보실 때는 과연 이 지원자가 내 앞에 있는 수강생이 면접에 알맞는 표정과 눈맞춤, 태도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피드백을 주시고요. 그 후에 이미지 메이킹을 하실 때는 헤어, 메이크업, 액세서리와 또 복장들은 면접에 알맞게 하고 있는지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후에는 바로 청각적 요소죠. 이 지원자가 너무 말하는 볼륨이 작진 않는지, 또 제대로 전달을 하고 있는지 음성과 또 전달력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주셔야 되고요. 그 후에는 바로 답변 내용입니다. 이 답변 내용이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는 설득력과 또 구성과 정확한 화법을 구사하고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진단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단을 내려주신 후에 이제는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내가 이렇게 진단을 내렸으니 분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분석을 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촬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에 맞게 같이 수강생분과 보시면서 이런 점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점을 고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번 강의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훨씬 더 내 앞에 있는 강사에게 호감도와 또 집중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촬영 동영상을 분석하실 때도 항상 면접관의 시선에서 이미지와 보이스, 답변 점검해 주시고요. 또 지원하는 직무와 기업 분석 후에 어떤 면접 유형을 우리가 보게 될지 그 각각의 면접 유형의 팁들과 또 답변 방향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후에는 이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어떤 면접 질문들을 내가 받을 수 있을지 또 그 질문에 대해서 과연 이 수강생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는지까지 제시를 해주시면서 전략을 이제 성립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분석과 전략을 수립하실 때는 동영상, 영상을 촬영하시고 함께 보시면서 의견을 나눠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항상 전략을 이제 설립하실 때는 동영상 또 서류 분석을 통해서 지원자의 강점은 살려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이 수업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략을 설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은 이제 코칭 단계입니다. 코칭 단계를 제가 2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원자 집중을 해서 코칭을 하실 때는 3가지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적 부분에서 조금 보완이 필요한 수강생 분이시라면 입실부터 퇴실까지 면접 태도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주시고 또 그에 맞는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표정이나 인사, 또 면접에 앉으셨을 경우 착석 자세나 또 답변을 하실 때 제스처 등을 집중해서 분석 및 교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은 답변 구조화 컨설팅인데요. 특히 이제 면접에서 답변을 하실 때 너무 애매모호한 답변이라든지 또 자기중심적,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답변을 하고 있는 우리 수강생 분들이시라면 먼저 그 면접 질문에 대한 의도 파악을 코칭해 주시고요. 그 후에는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면접 답변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면접 강의에서 PRP 기법과 또 키스 기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후에는 청각적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아무리 좋은 답변이라고 할지라도 답변을 너무 빠르게 말한다든지 너무 느리게 말한다든지 또 보이스 톤이 너무 높아서 불편함을 느끼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변 속도 또 화법, 보이스 톤과 발음, 또 내 성량의 차이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알맞게 코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면접 집중의 코칭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실전 면접 코칭을 하실 때, 뭐 예를 들면 정말 바로 이틀 후, 바로 다음 날이 면접이신 분에게는 집중적으로 본인에 대한 집중도 하셔야겠지만 당장 내일 면접을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코칭을 좀 해드려야겠죠. 그러실 경우에는 지원자가 어떤 직무를 지원하는지 또 어떤 기업이신지 먼저 파악을 하신 후에 그 기업에 맞게 그 직무에 맞게 항상 자주 나오는 빈출 질문들을 전달하셔서 수강생분이 바로 대비를 하실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후에는 자기소개서와 또 지원서를 분석하신 후 모의 면접을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의 면접을 실시하실 때는 항상 우리 영상 촬영을 하시면서 직접 수강생분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내가 좀 고쳐야겠구나 하실 수 있도록 영상 촬영과 함께 하시는 코칭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전 면접을 코칭하실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면접에서 나오는 자기소개, 또 지원 동기, 장단점과 최종 발언까지 면접 전에 준비하실 수 있도록 코칭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 유형별 집중 코칭입니다. 역시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위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당장 면접에 집중해야 하는 이제 지원자 분들이시라면 지원자에 맞게 자, 기업 면접, 블라인드 면접, 대인 면접에 나눠서 이제 코칭을 해주시면 되겠죠. 바로 이 내용들이 저와 함께 앞으로 면접 코칭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울 내용인데요. 오늘은 잠깐만 어떤 내용들이 이 면접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 면접을 코칭을 하실 경우에는 그 기업에 맞게 PT 면접을 실시하는 기업인지 또 토론 면접, AI 면접을 실시하는 기업인지 먼저 강사분께서 파악을 하신 후에 또 유형별로 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 면접을 대비할 수 있을지 정리를 해주시고 코칭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인성 면접과 직무 면접은 어떤 특징별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태도,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후에는 공기업에서 많이 실시되는 블라인드 면접, 또 우리 일반 대인 면접을 준비하시는 니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인 면접에서도 학생부 전형인지 또 재심은 기반의 면접인지 또 토론 면접인지에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그에 맞는 코칭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코칭이 끝난 후에는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데요. 이때는 우리가 처음 촬영했던 것과 반대로 이제는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시면서 어떤 점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수강자가 좀 발전을 했는지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후에는 면접 이미지 트레이닝과 마인드 점검까지 해주시면 꼭 좋을 것 같은데요. 내일 면접을 가셔서 어떤 마인드로 또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면접을 수월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마지막 강사의 말과 또 셀프 면접 트레이닝 팁들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내용들을 먼저 작성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면접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혼자 영상 촬영을 해보시던지 아니면 녹음을 해보세요
라고 혼자서도 이제 트레이닝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훨씬 더 그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겠죠. 이렇게까지 우리 최종 점검을 해주시면 면접 코칭에 대한 기본적인 코칭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회를 잡고 변화를 만들라. 우리 강사라는 직업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리에 가서 또 필요로 하는 강의에 가서 그 우리 앞에 계시는 뭐 수강생분들도 청중분들에게 변화를 드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면접 강의를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코칭을 하신다면 이 수강생분이 또 내 앞에 계시는 이 청중분이 꼭 내 강의를 통해서 합격하실 수 있는 변화를 내가 또 만들 수 있는 정말 뜻깊은 코칭이니 오늘 배우셨던 과정들 다시 한번 내가 코치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시고요. 또 나만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의 발전되는 강의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